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용어 중에 젠틀맨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훌리건이라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T로도 상징이 됩니다. 차로도 상징이 되죠. 영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 들어있는 사파라서 이 사파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왕실 근위병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또 2층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2층 버스가 또 유명하죠. 그리고 빅뱅과 또 이 지하철 표지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영국의 지리와 기후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레이디 퍼스트 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된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사와 훌리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이율 배반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 이 영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사와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차로 상징되는 음식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표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이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2층 버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층 버스와 빅벤, 그리고 이곳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국회의사당은 사실상 영국이 입헌군주정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갈등의 모든 사회적 갈등을 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이 갈등을 풀어내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표지판입니다. 사실상 영국에 가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바로 지하철과 2층 버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영국 런던에 간다면 반드시 한 번은 이 지하철이든 아니면 2층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요, 이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또 이 레이디 퍼스트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훌리건을 이해하고요. 다음으로 차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틀즈라고 볼 수가 있죠. 소위 말해서 이 락그룹으로서 4인조 락그룹으로서 세계를 6, 70년대에 들었다 놨다 한 여러분들이 지금의 BTS라고 하는 그 친구들과 거의 그 비슷한 거의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사람들입니다. 예스터데이나 그런 음악들은 아직도 종종 들을 수 있죠. 저는 이 세대는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퀸이나 그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LP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LP판 하면 좀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CD가 나오기 전에 이제 LP판 축음기에다 올려놓고 돌리는 음악이 나오게끔 하는 이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청계천의 세운상가 뒤편으로 가보면
이 정식 그 음반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백판이라고 그래서 해저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친구들이랑 같이 구하러 다니던 중고등학교 때 생각도 나네요. 그 당시에 청계천은 지금처럼 청계 광장이 있다거나 뭐 청계천 변으로 공원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 되게 삭막한 곳 중에 하나였죠. 예, 이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한번 그 뭐 LP판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뭐 LP판들이 뭐 몇백만 전도 팔리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 이 문양은요, 스코틀랜드식인데요. 이 롬버스 패턴이라고 해서 이 옷의 문양으로 쓰이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국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요. 이쪽에 런던이 있고요. 뭐 캠브리지 대학으로 유명한 캠브리지와 또 여기에 맨체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축구 팀 뭘 생각하시겠지만 이 대표적인 이 사실상 공업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사실상 스코틀랜드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아일랜드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맨섬이 있는데요. 이 맨섬은 사실상 국왕령입니다. 잉글랜드 국왕 지금도 국왕령으로 국왕령으로 되어 있는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건지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영국의 국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일랜드를 보시면 사실상 이 북아일랜드와 이 아일랜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북아일랜드는 영이고요. 영국 국토이고 아일랜드는 이 독립국가입니다. 1922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영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은 이 프랑스와 이쪽 벨기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농가 사진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 그림이 있어서 한번 뭐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국은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있으며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프랑스와 벨기에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 거리는 38km고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터널 길이는 50km에 이릅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낮은 지대의 남부와 동부는 주로 농경지가 많고요. 이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이 많습니다. 동쪽은 북해, 서쪽은 아일랜드해와 세인트 조지 해협, 그리고 남쪽은 영국 해협, 그리고 북쪽은 대서양과 접하고 있죠. 이 북아일랜드의 동쪽으로는 이 아일랜드해와 노스해협, 북쪽으로는 대서양,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은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민족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영국 국기를 들고 있는 다양한 피부색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국의 국화죠. 이 장미입니다. 이 장미는 원래는 그 겹식물이 아니고 이 헛식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개량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겹으로 겹식물로 변하게 됐죠. 예,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빅뱅과 국회의사당 2층 버스인데요. 스모그가 낀 날은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스모그가 많이 낀 날에는 이 영국 사람들은 차와 함께 이게 라벤더예요. 라벤더를 뿌려서 향과 함께 마시며 스모그를 이제 깨끗이 닦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국식 밀크티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 영국은 북극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다에 둘러싸여 해양성 기후라 이 온화한 편입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자주 변하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35도 이상으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분포하지만 평균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건조하고요. 9월부터 1월까지가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월 달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 8월에 평균 기온은 20도 정도고요.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서 이 여행하기 적합한 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균 기온 3도 정도 되고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작기 때문에 반드시 우산을 챙겨서 영국으로 가셔야지 됩니다. 레이디 퍼스트 버켄헤드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난사고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여기서 뭔가 약속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 젊은 친구가 어린 친구겠네요. 어렸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북을 치면서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르만족에 속하는 바이킹족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킹 하면 바다의 해적으로 광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모가 떠오르겠죠. 털이 덥수룩하고 이 뿔난 투구를 쓴 아주 괴상한 그런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이킹족의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영국인들은 예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려 왔죠. 남자들은 기사도니 신사도라니 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며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1852년 영국의 수송선이었던 버켄헤드가 호가 남아프리카로 항해했던 중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 배에는 630여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구명정은 정원이 180명인 3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사람은 540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명정에 올라타야 할까요? 이때 이 배의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자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태우고 배에 남게 됩니다. 이 사건 후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이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억이 났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생각이 나죠. 그게 왜 기억이 안 났을까요?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케이프타운 인근에서 암초에 부딪히면서 가라앉을 자초될 위기에 있던 이 버켄헤드 호에 타고 있던 이 선장과 이 남자들이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먼저 태우고 이 배에 남아 장렬히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타이타닉호를 시키는 장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보셨을까요? 그 타이타닉을 못 보셨을 수도 있겠군요. 어렸을 때라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금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다음으로 젠틀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틀맨을 상징하는 게 뭘까 했더니 지팡이, 그리고 담배 파이프, 그리고 모자와 코스염, 그리고 시가, 그리고 술, 위스키.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스코티시가 유명하죠. 이 스카치 위스키가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보면 젠틀맨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셜록 홈즈를 아마 읽어보셨겠죠.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영화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셜록 홈즈가 사실상 젠틀맨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수사를 하죠.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셜록 홈즈가 영국을 상징한다면 불란서에 또 유명한 도둑이 있었죠. 이 궤도 루팡, 루팡이라는 이제 도둑이 있었습니다. 잘도 빠져나가죠. 수사망을 잘도 빠져나가는 그런 루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과연 누가 이길까? 홈즈가 수사를 하고 루팡이 이제 수사망을 빠져나가면 누가 잡을까? 아니면 그거를 두고 감론을박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 당시에 게임이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그냥 책 읽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새는 책을 거의 안 읽죠. 책보다 재밌는 것들이 한두 개가 지어야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당연하죠. 어렸을 때 한번 그 루팡과 그리고 셜록 홈즈 이
모습을 보니까 요 셜록 홈즈가 기억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궤도르판도 기억이 나네요. 예, 자꾸 옆으로 새네요. 이 영국인의 죄송합니다. 영국인의 정중함과 예절은 영국 신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이 영국 신사, 젠틀맨은 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젠틀맨은 이 원래 향사, 지방에 이제 약간의 봉토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지주 혹은 귀족이었던 에스콰이어 아래에, 그렇지만 요먼, 즉 자연농이자 중산층인 요먼 바로 위에 있는 잉글랜드의 유상계급인 젠트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영국 신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신사임을 알리는 이 비밀 병기들이죠. 뭐 비밀 병기랄 거는 없고요. 이 우산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뭐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지팡이와 이 시계, 그러니까 이 영국 신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공통적인 이 착용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를 갖추어야 하죠. 이 버버리 코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수용 물자였습니다. 이 장교들이 이 버버리 코트를 입고 이제 전선에 나가서 이 싸울 때 비를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하는 그런 코트로 만들어졌던 군수 물자였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이 버버리 코트를 만들었던 버버리 회사에서는 거의 이제 도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납품할 수 있는 이 물자가 이 전쟁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민수로 눈을 돌려서 민간에 버버리 코트를 팔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버버리 코트는 이 코트 하나로 유명세를 달리게 되죠. 그래요. 원래 군수 물자였다가 그것이 민수화되면서 산업화를 박차를 가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인터넷이 되겠죠. 인터넷 역시 군수용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민간 산업으로 이전되면서 사실상 지금의 어떻게 보면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신사라는 관용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예,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지역마다 여러 가지 그 도시마다 이 축구 클럽팀이 하나씩 있죠. 뭐 사실상 옆 동네끼리 싸우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지금 보시는 정도는 양반이고, 뭐 주먹 다짐은 예사고요. 뭐 그래요. 어떻게 신사의 나라에서 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횡행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훌리건이란 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를 일컫는 말로
이 1960년대 초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훌리건이라는 말은 19세기에 이 뮤지컬에서 이 훌리건이라는 사람이 가문 사람들이 좀 난리 법석을 폈어요. 난동을 부렸죠. 자기 집안을 모욕하는 그러한 연극이 상연되면서 어떻게 저런 거를 우리 가문을 뭐 이러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그것이 이제 이 말의 어원이 됐던 것이죠.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요. 지든 이기든 상관이 없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속을 그냥 분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 즉 신사와 훌리건이라는 이 양면성은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죠. 바로 바이킹의 후예라는 그 점을 들면서 스스로 위안하기도 합니다. 신사의 예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잉글리시 티타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만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티파티 시간이 있죠. 어떻게 우연히 구할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작권에 걸리면 어떡하죠? 좀 두려운 마음은 있긴 하지만 여하튼 뭐 수업자로 뭐 사용하는 거니까 뭐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니까 뭐 디즈니 측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한번 여기다 가져와 봤습니다. 홍차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이 영국과 차문화는 밀접합니다. 먼 이국에서 가져온 차는 처음에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귀족 그리고 그 아래 계층인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하죠. 1720년경에는 닭이 세트와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풍의 홍차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1860년대 일본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 들어오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됩니다. 1940년대, 60년대 이 시기를 얘기를 하자면 영국에서는 이제 차 문화가 발전하고 소위 말하는 빅토리아 왕조 시대가 열리면서 소위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제 청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죠. 바로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무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편 전쟁은요, 사실상 영국이 수입하는 것에 비해서 수출하는 것이 적은, 다시 말하면 무역 적조가 아주 컸죠. 이 영국에서 중국으로부터 이 수입하는 물자에는 도자기, 비단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고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영국이 청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면직물과 모직물 제품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값싼
이제 이 산업혁명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값싼 이제 면직물과 모직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무역 역조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 생각을 해야지 정상적인데 영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인도 벵골산 이 아편을 이제 청나라에 몰래 팔고 그것을 통해서 무역 역조를 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전선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아편이 한 국가에 돌게 되면 아편을 몰수하고 불태우는 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영국 함선에 있던 배에 있던 상선에 있던 아편이 불태워지자 그것을 이제 기화로 해서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요. 뭐 지금 약간 또 옆으로 샜네요. 유럽 역사문학 기행인데 동양 얘기를 약간 좀 했습니다. 그럼 뭐 이왕 왔으면 우리나라 얘기도 할까요? 이 사실상 프랑스 사람들이 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이 보편적으로 퍼진 게 커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국인들은 이 외교사절단이 올 때도 이 차를 홍차와 녹차를 반드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궁정에서 이 차와 이 커피를 마련하고 이제 사신이 아니고 이 공사나 외교사절단들이 왔을 경우에 이제 차나 또 커피를 대접하고 또 이제 한국식 뿐만이 아니고 양식 요리를 만찬을 베푸는 경우도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 1890년대 90년대 경부터는 이제 외교사절단들이 이 왕을 아련할 때는 이 서양식 만찬을 그리고 차와 포도주 그리고 케이크, 조각 케이크 같은 것을 그 만찬에서 함께 나누는 기록들이 많이 있죠. 예, 약간 샜었네요. 예.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 재배지인 영향이 크고요. 지금도 인도와 세일론 지방에 이 차를 가장 널리 마시고 있습니다. 아쌈, 다절링, 얼그레이, 그리고 오렌지, 페코 등의 이 차에 이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오렌지 페코는 점인,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점인, 오렌지로 점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국에는 하루 6번, 아침 5시,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 그리고 오후 3시, 4시와 5시에 저녁 때 차 마시는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와 그리고 오후 3, 4시경의 차는 일상화되어 있고요. 특히 오후 3, 4시경 마시는 차에는 샌드위치나 케이크, 잼을 바른 스콘 등을 곁들여 식사, 어떻게 보면 간식을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들어오기 전까진 영국에서 아침 식사 때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습관이 있었지만 이 모닝티가 이를 대신하게 되죠.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게져 가지고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뭐 여하튼 이런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전통에서 차가 들어옴으로써 모닝티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영국에서는 애프터눈 티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해야지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그건 예법에 어긋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 한 3, 4시경에 차 마시러 우리 집에 와. 그런데 굳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후 3, 4시에 간단한 애프터눈 티 타임에는 홍차를 비롯해서 차에 어울리는 스콘과 플럼 케이크 그리고 파운드 케이크 등을 곁들여 먹기도 하죠. 그럼으로써 간식을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차이나인데요. 사실상 닭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를 마시는 여러 기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차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됩니다. 이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사실상 이 도자기를 접하고 있었죠.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 차 문화를 바탕으로 19세기 초 영국만의 독특한 본 차이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웨지우드를 비롯해 로열 돌턴, 민턴,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이 도자기 하니까 약간 좀 옆으로 셀게요. 1597년까지 사실상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3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일까요? 1597년 이전에. 중국이요?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러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환청이 들리나 봐요. 이거 왜 이러지? 예, 학생,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러죠? 예. 그래요. 이렇게 좀 수업을 하면 재밌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맨날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나 보면서 수업을 하려니까 참 그러네요.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당연히 1597년 이전에 뭐 고려시대부터 이미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딱 한 나라가 지금 들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나라를 얘기하네요. 인도를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영국, 뭐 일본이냐, 일본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그래요. 일본은 1597년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조선도궁을 이제 모셔가서 이제 도자기를 생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597년 이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은 아닙니다. 이 세 번째 나라가 바로 그래요. 베트남이에요. 이 베트남이 세 번째로 이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유교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그 당나라에 빈곤가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이 보면 이 베트남 출신들이 장어국제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신라나 발해 출신들은 보통 2, 3위를 두고 둘이서 경쟁을 하는 사이고요. 이 항상 1등을 하는 나라는 뭐 최초원도 1등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이 베트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베트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중국어와 어순이 같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 한자를 빨리 터득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 빈곤가에서 당나라 시기의 빈곤가에서 이 급제자는 대부분 베트남 출신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자 문화권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세 나라를 굳이 이 본차이나 얘기를 하면서 굳이 이 도자기 얘기하면서 한국, 베트남, 중국을 얘기하냐 하면 이 세 나라는 사실상 이 고부가치 상품을 생산했던 국가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도자기라는 것은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부가치 상품이었고 또 우리나라도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죠. 더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그냥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자, 음식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피시앤칩스, 즉 이 흰색 생선 튀김 요리와 이 감자칩, 그리고 잉글리시 이 블랙퍼스트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음식은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들으며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죠.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 식재료들이 자라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노동자들이 늘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져서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며 요리가 더욱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먼저 잉글리시 브레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의 음식이 볼품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영국인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가 매우 풍부하죠. 계란과 베이컨, 소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다음으로 피시앤칩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영국의 대표 요리가 피시앤칩스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생선이 많이 잡히고
감자 생산량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쉬 앤 칩은 이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메뉴이기 때문에 영국의 대표 요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구나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기름에 튀겨 감자 튀김을 곁들여 먹는 것을 우리가 피쉬 앤 칩스라고 얘기를 하죠. 샌드위치도 유명하죠. 이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다는 샌드위치는 이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 애프터눈 티 타임 때 먹는 간식으로 혹은 점심 메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트 비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끼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이 로스트 비프를 만드는 식재료들입니다. 이 토마토, 그리고 후추와 소금, 그리고 칼과 이 소고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유래한 음식이 바로 로스트 비프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썬데이 로스트 비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쇠고기를 양념 없이 통째로 이 오븐에 구워 조리하여 구운 야채들과 함께 접시에 내놓는 것이죠.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고기 기름에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 이 요크셔 푸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요크셔 지방의 대표 이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요크셔 푸딩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8주차이기는 하지만 주차과제는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차과제는 걷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 가운데 사실 강의 중에 소개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 문화 한 가지를 조사하고 소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대면 수업이었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보고 한 20-30분 정도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는데 많이 아쉽네요.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아울러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아직 란을 이 LMS에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만들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이 중간고사 기간이 우리나라 좀 1학기 때도 그렇고 2학기 때도 그렇고 계절이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아주 그 여행하기 아주 좋은 계절인데 올해는 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중간고사 잘 보시고 이 중간고사 기간에 끝나고 나면 항상 콜록콜록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항상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예, 그 수업 시간에 만나면 이제 콜록콜록거리면서 그래요.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여하튼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시험도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